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 농어 낚시를 권장하고 있지 않은 농어 전문 유튜버 단속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돼가지고 낚시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한번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농어로 낚시 이제 막 3년차 밖에 안 된 농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3년 동안 겪어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서해 농어 루어 낚시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뭐 보면 뭐 영상도 많고 뭐 글도 많잖아요. 뭐 조류가 어떻고 뭐 포말이 어떻고 뭐 베이트 뭐 어떻고 뭐 기수구역이 어떻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떠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진짜 농어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진짜 이거는 뭐 워낙 고수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잔잔하게 뭐 드라이브 하실 때나 이럴 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해 농어 루어 낚시를 잘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서해 농어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장비 요런 거는 일단 치울게요. 일단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워킹 장비, 채비 이런 거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저는 오늘 포인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포인트가 뭐 어떻다 뭐 여기다 이렇게 하진 못해도 포인트를 알 수 있는 방법, 다만 뭐 초심자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조류가 어떻고 뭐 맛조류가 어떻고 조류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 얘기는 뭐 포말이 어떻고. 자, 첫 번째 종선배를 타라. 진리입니다. 진리. 요거는 종선배의 장점이 뭐냐,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단점이 뭐냐, 단점 돈이 든다. 이거, 그리고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간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단점은. 장점은 뭐냐, 확실한 농어 포인트를 알 수 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농어로 낚시 초심자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농어를 잡아요. 솔직히 광어나 우럭, 삼치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그냥 광어 낚시 뭐 태안 광어 포인트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튜브 영상이든 뭐 인터넷 카페든 뭐 조행기든 많이 나오죠. 근데 농어 낚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아름아름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농어를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종선배를 타면 확실합니다. 종선배를 타면 어디로 던져서 어느 물때에 뭐 날물, 초날물 뭐 요럴 때 나온다, 일로 던져라, 그것까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선배를 타라. 확실한 농어 포인트에 내려서 어느 물때, 어느 시간대에 나온다, 이것까지 뭐 얘기를 안 하면 안 알려줄 수 있지만 선장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99%는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끝내면 이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종선 빼고 워킹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내가 직접 판다.
두 번째, 지인, 농어 낚시 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세 번째, 인터넷이나 조행기 혹은 유튜브 영상 참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돈도 많아, 시간도 남아 돌아, 일주일에 막 5번 6번 낚시 갈 수 있어. 이런 분 아니면 하지 마세요. 굉장히 극도로 비효율적인 겁니다. 내가 네이버 지도 보고 뭐 카카오 지도 보고 뭐 하고 뭐 해갖고 가서 잡을 확률, 맨 땅에 헤딩으로 잡을 확률, 저는 3% 봅니다. 3%. 한 30번 정도 나가면 한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잡으면. 웬만해서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농어 낚시 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이거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준다, 확실하게 알려준다. 그러면 이거만 한 게 없죠. 사실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알려주면 이거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사실 힘들죠. 지인이 없고 주변에 농어 하시는 분이 없고 그러면 사실 알기 힘들어요. 친하지 않고서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준다 한들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세 번째, 인터넷이나 조행기 혹은 유튜브 영상 참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 농어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인터넷 조행기, 카페 조행기, 네이버 블로그 조행기 혹은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농어 포인트를 물어보고, 뭐 어디서 잡았어요? 정확히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내가 힘들게 판 데이터고 한데 그걸 잘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보라고 올려놓은 조행기의 사진이나 보라고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내가 혼자서 분석하고 해서 그 포인트가 어디지 찾아내는 거는,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능력, 낚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을 해야 된다. 조행기의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디서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어느 물때에 잡았는지가 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확실한 농어 포인트를 한두 개 정도 알아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번 낚시를 하더라도 확실히 농어가 붙는 자리에서 100번을 낚시를 하느냐, 내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갖고 100번 낚시를 하느냐, 그거는 천지 차이로 진짜 조과가 갈리기 때문에 확실한 농어 포인트, 뭐 조행기를 이 사람 많이 잡았네 쭉 보다 보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군산 갯바위 농어, 뭐 어디 뭐 태안 갯바위 농어, 거기서 조금 더 알려주시는 분들은 뭐 선유도 농어 낚시, 뭐 무녀도 농어 낚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변에 건물, 갯바위, 뭐 도로, 뭐 또 뭐 있냐, 이런 거를 유추를 해갖고 그 장소를 유추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낚시를 하다 보면 농어 낚시를 하다 보면 안면도, 태안, 군산 이쪽 낚시를 하다 보면 딱 봐도 저분은 농어를 대상으로 낚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서 뭐 친절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세요. 웬만하면 알려주시더라고. 이게 인터넷으로 뭐 농어 어디서 잡았나요? 뭐 어디서 잡았나요? 인터넷으로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솔직히 안 알려주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낚시를 하다가 만나신 분들은 엄청 잘 알려주신다. 예, 낚시를 하다가 딱 대충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저분이 농어루어 낚시를 하는지 뭐 광어루어 낚시를 하는지 뭐 우럭을 잡는지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뭐 초보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다 알려주세요. 어느 물때 여기에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인터넷 조행기 혹은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서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서 확실한 농어 포인트가 어딘지, 혹은 낚시를 하다가 주변에 농어루어 낚시를 딱 봐도 좀 하실 것 같은 분들 딱 보이시죠? 낚시를 하다 보면 저분 좀 고수 같은데?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딱 가서 친절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웬만하면 알려주신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를 알았다. 포인트를 알아냈다. 한두 개 정도. 자, 예를 들어 뭐 태안의 안면도 어느 해변이다. 확실한 포인트를 알아냈어요. 예를 들어 안면도 어느 뭐 아무개 해변이다. 여기 농어 나온다는 거는 내가 영상으로도 이 사람이 잡는 걸 봤고, 뭐 조행기로도 봤고, 뭐 실제로 잡는 것도 봤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물때를 알아내야 된다. 물때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 물때가 뭐 필드마다 다 달라요. 뭐 군산권은 뭐 날물에 조금 조항이 좋고, 태안권은 들물에 조항이 좋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때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이 수위. 이 어느 내 30m 앞에 있는 갯바위가 찰박찰박 이렇게 잠기는 수위. 물때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그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같은 경우에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딱 됐을 때 농어가 딱 들어오고 빠지고 그런 경향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태안 안면도 뭐 아무개 해변에서 농어가 나온다. 근데 아무 때나 가서 농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물때도 물때와 그 물의 바다의 수위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농어가 나온다. 그 물때와 수위 그리고 시간대. 사실 시간대는 별거 없죠. 시간대는 저는 아침이 제일 좋다고 생각돼요. 동틀 무렵. 요거는 어떤 어종이든 만구 불변의 진리입니다.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 혹은 해진 후 막 깜깜해지자마자 그때가 중요합니다. 시간대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물때와 수위다. 태안의 안면도 아무개 해변에서 농어가 나온다는 거를 진짜 팩트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 물때와 수위를 알아내는데 집중을 하자. 내가 일물에도 한번 가보고, 살인물 때도 한번 가보고, 뭐 조금물 때도 한번 가보고, 날물에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사실 농어 잡는 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언젠가는 잡을 수 있다. 나만의 데이터를 계속 쌓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조류 소통, 뭐 포말 이런 거 일단 버리세요. 버리고 포인트를 알아내는 거에 집중하세요. 뭐 조류가 뭐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조류가 뭐 갯바위에 부딪혀서 뭐 그런 말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나오는 포인트, 그리고 핀 포인트가 뭐 안면도 아무개 해변에 나온다고 뭐 해변 전체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정확한 한 가로 세로 한 3m 5m 부근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핀 포인트를 알아내는데 주력을 하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초심자 입장에서 뭐 내가 뭐 조류를 분석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포말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아낸 후에 다양한 물때에 가보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즈널 패턴은 중요하겠죠. 가장 잘 나오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장마 시작하기 전까지가
저는 서해에서 농어 잡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해요. 가장 5월 중순부터 6월 말 한 달 반 정도, 그때가 워킹으로 농어 잡기가 가장 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을도 있지만 가을에는 워낙 다양한 어종이 많기 때문에 풀치, 삼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농어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시간대를 알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농어 낚시가 같은 포인트라도, 자, 사람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학교 가는 날이 있고 회사 가는 날이 있고, 같은 포인트라도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마트 가는 날이 있고, 농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들렀다 가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일주일에 2번만 들리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들리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농어가. 그래서 최대한 자주 들르는 포인트를 알아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70%다. 두 번째는 시즈 모드. 시즈 모드가 뭐냐면 한 자리에 그냥 죽치고 하루 종일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물론 하루 종일 거기서 알받고 던지다가 잡힐 수 있는 농어가 갑자기 들어와서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한 2-3시간 던져보고 어느 물때 초들물이다 딱 보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팔면 확실히 확률은 높아져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서해에서 힘들기도 하죠. 많이 걸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아무튼 발품을 많이 팔아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본인만의 무기를 찾아라. 채비가 보면 미노우, 바이브, 지그헤드, 메탈 지그 많잖아요. 여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를 찾아가지고 미노우가 됐든 바이브가 됐든 지그헤드가 됐든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채비를 한 가지 정도 찾아서 하시는 거고, 농어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변에 하는 걸 보면 되게 빨리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노우를 되게 빨리 감고, 바이브를 빨리 감고, 지그헤드를 빨리 감고. 그런 거보다도 내가 가장 좋은 거는 바닥에 걸리지 않는 한 최대한 느리게 운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농어가 생각보다 이렇게 사냥 실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삼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빨리 감아도 쫓아서 탁 물고 그러는데, 민어는 애들이 좀 사냥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걸리지 않을 만큼 최대한 느리게 먹을 수 있게 운용을 해보자. 아셨죠? 본인만의 무기를 찾아서 최대한 느리게 운용을 해보자. 요 정도면 저는 농어 낚시가 물론 쉽지 않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관건은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입 아파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확실한 포인트를 알아내라. 정확히 농어가 확실히 농어가 나오는 포인트. 두 번째, 그 포인트에서 언제 나오는지를 파악해라. 조류가 조금 느릴 때 잘 나오는지, 빠를 때 잘 나오는지, 날물에 잘 나오는지, 들물에 잘 나오는지, 만조에서 잘 나오는지, 물이 다 빠져서 간조에 잘 나오는지, 요걸 확인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라. 채비나 운용법.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포인트 알면 뭐 다 잡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너무 이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조류 공부하고 막 그런 거는 요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서 어느 정도 잡고 하면 그때 이제 조류도 공부하고 해서 이제 새로운 나만의 포인트도 개척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입문하자마자 뭐 조류를 공부해서 조류 공부하고 뭐 포말에 해갖고 막 나만의 포인트를 찾아낸다, 막 내가 맨땅 헤딩해서 진짜 내가 개척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진짜 운이 안 좋으면 1년 동안 농어 한 마리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서해권에서 워킹으로 농어 낚시 하시는 분들을 저는 진짜 응원합니다. 저는 응원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원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핵심은 너무 이론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실리를 찾자.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속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